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힘이 될게요. 안녕하세요, 염창환입니다. 오늘부터 메가비타민 치료 시리즈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비타민C를 공부하게 된 것은 하나의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담당했던 말기암 환자, 난수암 환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임종하기 전에 저한테 숙제를 하나 내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비타민C 요법입니다. 그분은 살아생전 암 치료하는 동안 굉장히 많은 치료를 해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게 비타민C라고 얘기했습니다. 비타민C 공부를 꼭 해달라고 저한테 이야기해 줬는데 사실 저는 학교 다닐 때 비타민C를 공부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분의 마지막 숙제이고 그분이 나한테 남겨준 이야기였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무시할 수 없어서 비타민C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무수히 많은 내용들이 있었고 우연치 않게 리오단 박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오단 박사에게 편지를 썼고 2002년도에 리오단 박사가 있는 리오단 클리닉으로 연수를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많은 환자들과 많은 자료, 연구를 통해서 비타민 요법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해 11월에 리오단 박사는 우리나라에 직접 오셔갖고 우리나라 의사들과 환자들에게 비타민C 요법을 또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2003년도에 의사들 5명과 함께 대한비타민연구회를 만들었고 지속적인 비타민 연구와 의사들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비타민 치료의 서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비타민 치료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사적인 사실 몇 가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1960년도 십자군 전쟁에서 십자군이 질 거라는 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병사들 사이에서 괴질이 돌았는데 잇몸에서 출혈이 생기고 그리고 시름시름 앓고 피부에 반점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1740년까지 영국 해군이 지난 50년 동안 10만 명이 싸워보지도 못하고 배에서 사망했습니다. 대체 이들에게서는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이와는 반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리장성을 쌓았던 중국인, 중국 사람들을 물리쳤던 몽고인, 그리고 율리시저의 로마 군대, 그리고 긴 항해 동안 싸웠던 바이킹 같은 이 사람들은 결국은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었습니다. 전쟁에서 진 사람들하고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음식 속에 있는 특정 성분이었는데 비타민C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비타민C가 바로 전쟁의 생과 사를 만들었던 하나의 열쇠였던 것입니다. 비타민C가 부족하게 되면 그거를 일명 괴혈병이라고 합니다. 비타민C의 괴혈병의 증상은 초반에는 이제 무증상이었다가 무기력해지고 잇몸에서 출혈이 되고 창백해지고 뼈가 약해지고 뭐 여러 가지 변성들이 이제 오게 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비타민C 심각했을 때 괴혈병 환자들의 이제 사진입니다. 말 그대로 잇몸에 이제 부종이 있고 출혈이 생기고 치아가 소실되는 현대인은 이런 경우는 거의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비타민C 괴혈병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비타민C와 관련된 몇 가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연히 괴혈병을 걸린 사람들이 치료됐던 것이었습니다. 1535년 그 프랑스 탐험가가 그 캐나다 원정을 갔을 때 그 원정 부대 110명 중에서 100명이 괴혈병으로 인해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인디언이 전나무 잎새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나무 잎새를 먹고 나서 이 병사들이 대부분 회복됐습니다. 만약 당시에 프랑스 이 원정군들한테 이 전나무를 주지 않았다고 하면은 역사는 또 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이었던 일이 뭐냐? 바로 제임스 린드 사건입니다. 1747년 영국 해군 솔즈번드호에 제임스 린드라는 군의관이 승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병사들이 또 시름시름 앓습니다. 괴질이 돌았던 거죠. 그래서 제임스 린드는 이 병사들을 대상으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임상 실험을 하게 됩니다. 총 6군으로 나눈 다음에 해군의 정규 식사와 함께 1군은 사과수를, 2군은 식초, 3군은 유황산 희석액, 4군은 바닷물, 5군은 마늘 겨자씨, 그리고 6군은 오렌지 2개와 레몬 1개를 식사와 함께 더불어 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6군, 오렌지하고 이제 그 레몬을 먹었던 병사들이 바로 회복이 됐고 6일 만에 다 임무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제임스 린드는 다른 병사들한테도 똑같이 이제 줬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병사들이 바로 회복이 됐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제임스 린드는
그 영국 해군 본부에다가 이제 보고를 하고, 그리고 병사들한테 승선을 할 때 이 라임, 감귤류를 줘야 한다고 이제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해군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제임스 랜드는 거기에 이제 굴하지 않고 연구를 계속해서 1753년도에 괴혈병 치료라는 책을 저술했고, 이분은 조지 3세의 주치의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살아생전에서는 결국은 이 해군 부대에다가 감귤이나 라임을 줘야 된다는 게 법제화가 되지 못하고 눈을 감게 됐습니다. 1년 후에 영국 해군은 정식적으로 법으로 정하고, 영국 부대가 승선을 할 때는 그 승선하는 병사의 숫자만큼 충분한 양의 감귤류, 라임균을 주도록 권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괴혈병은 사라졌고 영국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영국을 지금까지도 라임군이라고 부른 이유도 바로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될 때도 괴혈병 때문에 많은 병사들이 사망했고, 지금도 가난한 나라에서는 괴혈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고 합니다.